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카이스트 IP 영재 기업인 교육원 사례 발표 설명에 맡게 된 6기 수료생 정경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퀀타이즈 랩스라는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소개드린 대로 카이스트 IP 영재 기업인 교육원 6기 수료생입니다. 벌써 1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트에서 산업공학과 기계공학을 현재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 발표 요청을 받고 나서 2015년도 제가 이제 입교를 했을 때가 2015년도쯤이었는데요.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첩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좀 되게 발랄한 그런 학생이 10년 전에 저였는데요. 저는 반에서 10등 정도 하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전교권에서 10등이 아니라 반에서 10등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되게 좀 산만해가지고 주변에서 ADHD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학구열이 좀 강하신 편이어서 좀 학업에 대한 압박도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그 주변에서 또 열심히 하면 잘할 텐데 왜 열심히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타 다른 중학생, 이 나이대 이제 중학생, 남학생과 이제 마찬가지로 게임을 되게 좋아했고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어중간한 애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영재원의 공고를 보시게 되셨습니다. 저에게 이제 권유를 하셨고, 저는 예전부터 어떤 캠프나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성격이 좀 외향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원 선발 과정에 대해서 좀 떠올려 보면은, 교육원은 팀 프로젝트 단위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키워드를 좀 확인한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공동체 의식 등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교육원 선발 과정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어,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는 저희가 그냥 뭐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재교육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팀 프로젝트 단위로 저희의 창의성을 보고 자기주도성을 보고 문제 해결력과 공동체 의식을 보는 그 과정이 저에겐 너무나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후 교육원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 드리자면, 교육원 활동은 제가 느꼈을 때 그 앞선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영재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키워드를 가르친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교육생 입장으로서 좀 느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창의성입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작은 문제를 마주쳤을 때 이제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불편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많았고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근데 영재원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조그만 문제더라도 조그만 페인 포인트더라도 그걸 인지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는 이미지가 제가 이제 입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도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주도성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 때는 정말 자기주도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제 성격 자체가 누가 시키면 더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공부해라 이렇게 시켜도 저는 더 안 했습니다. 정말 자기주도성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영재원에 들어가 보니까 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남에게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 해결력인데요. 여기 보시는 사진은 굉장히 간단한 수준의 아두이노인데, 아두이노라는 것을 저는 이제 당연히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두이노라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두이노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제 저희 교육원에 있는 그런 선배 멘토들에게 이 아두이노에 대해서 또 좀 배우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도 많이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두이노라는 것은 한 가지 사례일 뿐이고요. 제가 영재원 생활하면서 좀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다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주지만 영재원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재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을 하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아, 이거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습득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고등학생 때도 이제 다양한 발명대회나 창업대회에 나가서 이런 좀 기술들을 활용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인데요. 물론 제가 지금 뭐 나이가 정말 많고 사회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딱 사회에 나와 보니까 느끼는 것이 아, 이게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앞에 저희 백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더 이제 성과가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팀이라는 것도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고 분업화가 잘 되지 않은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이라면 혼자 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재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팀 단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이제 의견 조율하는 방법, 분업화하는 방법, 서로 존중하고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이랬던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영재원 활동을 시작을 했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제 정규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렇게 고등학생 때 글로벌 HR 포럼, 세계 글로벌 인재 포럼에 이제 저희 영재원에서 대표단 학생으로 좀 선발이 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좀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귀중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영재원에서부터 발명, 창업 이런 프로젝트들,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등학교에서 발명 동아리 회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동아리를 이끌면서 좀 전국적으로 유명한 발명 대회에서도 좀 우수한 성과를 많이 얻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좀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수료 후 교육원 생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육원은 수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료 이후에 더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재원 내 수료생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 네트워킹 행사에 좀 주기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아, 나랑 같은 교육을 받았던 내 친구들, 내 선배들, 내 후배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이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에 이제 창업인재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도 뭐 중학생 때보다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긴 했지만 고등학생 때도 공부를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니스트에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영재원에서 그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하면서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대외 활동들을 하면서 그랬던 경험을 저의 이제 자소서라던가 생활기록부에 좀 정말 잘 녹여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유니스트의 창업 인재 전형에 합격을 하고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좀 좋은 성과를 많이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음향 취향을 AI 기술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그 취향에 맞는 음향기기를 추천해주고 그 추천받은 음향기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콘슘이라는 플랫폼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콘슘 팝업 청음샵이라던가 이렇게 카페 이제 한 켠에 청음샵을 직접 구성하고 운영을 해보고 또 이제 저희 AI 기술에 대해서 부스 운영도 해보고 또 UC 버클리에 가서 직접 저희 사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2022년도부터 예비 창업 패키지 프리스쿨에서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국가 지원 사업에서도 최우수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에서 진행하는 IBK 창공 프로그램에서도 대표 수료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2024년 현재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이 돼서 또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영재원에서 얻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 키워드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선 그런 창의력,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성, 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얻었던 것은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만 멈췄었는데 저의 그런 네 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다.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해보고 그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례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영재원에 지원을 하셔서 실행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 IP 영재 기업인 교육원 사례 발표를 하게 된 6기 수료생 정경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